안녕하세요. 강날리입니다. 오늘 올 새해 벌써 보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진짜 하루가 진짜 몇 시간처럼 인생이 나이가 먹으니까 빨리 흐르는 것 같은데 올해 신년에 세웠던 계획들 잘 이루고 계십니까? 신년이 되면은 제일 먼저 이 담배를 끊는다고 하죠. 그리고 술을 안 먹는다. 또 술을 줄인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 자기 결심들을 많이 해야죠. 근데 올해가 굉장히 좀 어려운 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해에 어떻게 잘 극복하고 또 이 금전적으로 어렵지 않게 버틸 수 있을까? 아마 이게 참 가장 큰 난제일 거예요. 특히 또 올해는 구정도 일찍 와서 이제 일주일 후면은 또 구정 연휴입니다. 이 구정이 되다 보면은 이제는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또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해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참 이게 제일 곤욕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는 이제 뭐 이런 설날이나 이 추석이 좋지만 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이 설날이나 추석이 그렇게 좀 반갑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예, 혼기가 찬 이 청년 총각들은 언제 결혼하느냐 또 이렇게 눈치도 주고 또 저기 또 뭐 고시라든가 또 이런 거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언제 이 시험에 합격하는지 물어보면은 참 난처해서 어른들이 이 명절날 묻지 말아야 될 거가 바로 그거랍니다. 언제 시집갈 거냐, 언제 취직할 거냐, 또 언제 이 직장을 할 거냐 등등.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결혼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취직도 돈을 벌자고 하는 거고, 예? 집도 돈이 있어야 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이 금융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사업을 하는데 떡볶이 장사를 해도 금융은 알아야 된다. 제가 늘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또 이 제가 쓴 책 있죠? 주부가 경제를 알아야 부자로 산다. 즉 주부가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근거가 뭡니까? 금융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 집안이 더 빨리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그전에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주부가 경제를 알아야 된다는 그 책을 쓸 당시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강의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한 20년 전이 됐네요. 자, 그런데요. 돈을 벌기 전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은요. 내가 아는 내가 있고 남이 보는 내가 있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보통 나는 내 자신을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을 잘한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자기 자신을 잘한다면 사람은 내가 볼 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봐요. 일단 주제 파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금융을 잘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돈 쓴셈이 여러 가지 등등이 이제 그 사람의 이 품격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고스톱 쳐보면 그 사람 인성 나온다. 그것처럼 자기 자신을 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똑같은 금융으로 얘기하면요. 금융에 대해서 너 아느냐 그러면요. 내가 금융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그래요. 진짜 잘할까? 저는 항상 의문점이 가요. 금융에 대해서 모르는데 금융에 대해서 잘한대. 왜? 평생 돈을 버니까 내가 금융을 모르겠냐 하는데 사실은 저는 전직 은행장들도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저는 지켜봤어요. 그 남의 돈을 관리하는 거하고 내 돈을 관리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돈을 잘하는 게 나 자신을 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빗대어 봅니다. 두 번째로 남이 하는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원래 좀 심성이 못됐어. 근데 남들은 나를 보고 착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되는 거예요. 왜? 남들이 나 자꾸 착하다 하니까 원래 내가 못된 놈인데 남이 착하다 하면 착한 짓을 해야 되잖아. 돈도 그래요. 돈도 남들이 보면 검소하다 그러면 나 원래 검소한 애가 아닌데 검소한 척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날 검소하게 보지만 나는 사실은 남들 모를 때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거든. 비싼 차 타고 비싼 옷 입고 비싼 액세서리 하고 다니는데 남이 볼 때 나보고 자꾸 검소하다고 하니까 검소한 척 하는 거지 실제로 검소한 게 아니거든. 그럼 뭐라 그래?
호박씨 깐다 그러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남이 보는 내가 있고 또 내 속 마음이 따로 있잖아.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 남이 보는 나에 대해서 의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제 내가 행동을 보고 야, 너 지금 쫀쫀하다 그러면 내가 이게 쫀쫀한가? 아닌데 저 왜 날 쫀쫀하게 보지? 내 행동이 어떤 행동에 있어서 쫀쫀한 게 있는 거예요. 금융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겁니다. 허영심이 있다? 나는 허영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이 허영심이 있다 그러면 허영심이 있는 행동들을 하는 거고 실제로 허영심이 있어요. 남이 보는 내가 거의 겉에 보는 거는 맞습니다. 속 내면의 세계는 자기 자신이 잘한다고 하지만 외면의 세계는 남이 보는 게 거의 맞는다. 남의 지적을 달갑고하고 참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이 너에 대해서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금융 모르는 거예요. 사실 금융의 범위가 얼마나 넓습니까? 제가 돈장사라고 그랬잖아요. 돈장사는 진짜 안 굴러가는 데가 없어요. 진짜 떡볶이 장사부터 뭐 진짜 어린아이들 딱지치기 하는데도 이 금융이 다 섞여 있습니다. 돈은. 그러다 보니까 돈 장사를 보면은 이제 뭐 어린아이들한테 이 돈 장사하는 게 제일 뭐 편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 걔네들은 좀 생각이 좀 짧으니까, 걔네들은 단순한 거에 의해서 이제 소비를 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는 이 장사가 굉장히 쉬운 장사다. 또 이 소황제라는 말이 뭐예요? 이 자식이 요새 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나다 보니까 아들이 굉장히 귀하고 딸이 굉장히 귀한, 자식이 굉장히 귀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는 돈을 아낌없이 쓰거든요. 이 젊은 MZ세대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아이들을 위한 상품들이 눈탱이 밤탱이 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근데 우리가 잘 보자고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로 남의 의식에 의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남이 보는 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에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내가 있어요.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바로 철학이에요. 철학의 시발점이죠.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나를 찾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종교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또 이 번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나도 모르고 내가 내 자신도 모르고 남이 나를 모르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그래 우리가 많은 철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 화두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의 생각들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정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인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사실은 그분들은 득도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일반 평민들은 득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인간사에서 굉장히 고뇌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 고뇌하는 삶 속에서 진짜 나도 모르고 나 자신이 나를 모르고 남이 나를 모르는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찾을 때 우리가 행복을 갖게 됩니다. 근데 돈이 그래요. 돈이 어릴 때는요,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를 잘 만나야 부자로 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부모를 잘 만나야 금수저로 태어나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친구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보면 대부분 자기가 흙수저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저는 어릴 때 젊었을 때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친구들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근데 동의는 못하지만 동정은 갔어요. 왜냐하면 진짜로 그 친구들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걸 봤으니까. 나는 얼마나 약간이라도 부모한테 뭘 물려받아서 뭔가 해보는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동정 같다, 동감을 했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런데 30대가 되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흑수저가 그닥 그렇게 나쁜 시작은 아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의 과거를 겪어서 새로운 걸 찾으니까 오히려 3, 40대는 남이 보는 나의 세계를 보고 찾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20대에는 내가 나를 아는 걸 찾는다면은, 나를 안다고 자신한다면 30대는 남이 보는 나를 보고 내가 인생을 사는 건가 아닌가. 저는 한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남이 보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하고 살았고 그 의식에 뭡니까? 이
보여주는 대로, 남이 나를 보는 대로 내가 그렇게 액션을 취하려고 나름대로 용을 쓴 것 같아요. 그 남들이 볼 때는 내가 돈을 쉽게 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쉽게 벌은 적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게 벌었고 굉장히 힘들게 벌었어요. 더욱이 제가 중증 장애자니까 얼마나 더 남들보다 쉽게 돈을 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벌었는데 남이 볼 때는 내가 돈을 쉽게 벌었다고 생각해요. 참 억울하죠. 근데 그냥 그 기대를 난 그대로 따라가 주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이 생각하던 난 돈 쉽게 벌고 있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0이 넘어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에 빠졌어요. 남이 보는 나가 아니고 내가 보는 나도 아닌 진짜 돈 장사에 대한 개념을 나름대로 돈 관련해서 책을 열대 권을 썼는데 다 그게 쓰레기야. 진짜로 이 돈이라는 거는 버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라는 거를 득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20대는 부모를 잘 만나야 돈을 번다 생각했었고 30대에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번다고 생각했었고 40대는 인맥이 넓어야 돈을 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50이 되니까 인맥도 아니고 다음에 부모의 재산도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야. 빈둥빈둥 놀아도 큰 돈 벌 수 있고 열심히 일 안 해도 큰 돈 벌 수 있는 거를 제 나이가 되니까 50이 되니까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깨우친 거죠. 돈은 버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구나. 그러니까 만든다는 개념까지 오니까 돈 벌기가 싫더라고. 30년 동안 존나게 돈 벌려고 용 썼는데 아니 돈은 버는 게 아니고 만드는 거야. 거기까지 오니까 이 돈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서부터 저는 이제는 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었어요. 돈보다도 행복을 추구하는 데 가자. 사랑하는 여자와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억만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저 주변 사람들의 보면은 돈을 잃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 그래요. 당신 자식이 병신이 되는 게 좋냐? 당신 1억이 날리는 게 좋냐? 당연히 어느 부모든지 1억을 날리더라도 내 자식이 병신이 아닌 걸 원하겠죠. 또 마찬가지로 당신의 어떤 엄청난 불행이 오는 게 낫냐? 돈 10억을 날리는 게 낫냐? 그럼 10억이 날리는 게 나은 거죠. 물론 있다면. 근데 없다면 이러겠죠. 차라리 10억을 벌더라도 내 불행을 팔겠다. 그러니까 내 행복을 팔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진짜 10억이 들어오고 자기의 행복을 팔고 난 거에 대해서 엄청난 후회를 할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회장님은 좋으시겠어요. 뭐 아이들도 돈 잘 벌고 이렇게 좋으시겠어요. 응? 근데 저는 그래요. 철만에 마마에 당신의 그 멀쩡한 육신이 난 더 부럽고 뭐라 그럴까요? 좀 내 모든 걸 주고도 당신처럼 건강했으면 좋겠다. 저는 노고단을 갔다가요. 그 지리산 노고단을 차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계단이 올라간 데 있잖아요. 저는 그거는 못 올라가서 그냥 차 입구에만 있어. 제한폭포 같은 데 지나가도 폭포를 멀리서 보지 그 폭포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지하철이 공짜여도 지하철을 못 타. 그런데 뭐 요새 차 막히고 그러는데 저는 이 자가용이 이 보조용이야, 보철용이야. 뭐 진짜로 가까운 데도 차 갖고 가야 되니까요. 행복이라는 건요. 있는 데에서 찾는 게 행복이지.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돈이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는데 돈이 사업 못한다? 그런 사람은 돈이 있어도 망해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사업인 거지.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한다? 그런 사람은 난 돈이 있어도 나는 좀 망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업을 40가지를 넘게 사업을 해봤고요. 다양한 종류도 했고, 사금융 같은 경우에도요. 저같이 모든 사금융을 해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다고 보거든요. 뭐 어음 할인, 상품권 할인, 뭐 채권 할인, 또 뭐 월말기에서 잔고 증명, 평생 대월 등등 뭐 그 이상 그 이하에도 뭐 기계담보대출, 상품권 대출, 뭐 일수빵, 뭐 웨이터 대출, 마이킹. 저는 돈놀이 하는 데는 어디든지 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걸 다 해본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그게 돈이 많아서 했냐? 그게 아니에요. 도전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다 보면 뭐 좋은 상품 만들어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라는 게 딱 3년이라고 저는 봐요. 3년간 미친 듯이 거기에 빠져봐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득도하고 그 사업을 10년간 해봐라. 그러면 도인이 된다. 제가 사금융을 한 20년을 해보니까 도인 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사실은 지금 사금융 하지 않아요. 왜? 사금융 재미없어. 남이 볼 때는 뭐 그 돈벌이가 되고 쉬우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는 거야. 돈 벌기 쉬운 건 사금융밖에 없어요. 모든 사업이 돈 벌자고 하는 건데 우리 사금융업자는 돈이 상품이잖아. 그러니까 돈이 제일 벌기 쉬운데 저는 그것도 별 재미가 없어. 이 재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재미있으면 안 가르쳐 주지. 나만 갖고 놀아야 되겠지.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 그래요. 당신이 눈물 젖은 빵 먹어봤냐?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제일 밥맛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저요, 보증금 100만 원에 월 15만 원짜리 월세방에 살아본 적 있습니다. 예? 저라고 항상 뭐 잘 나간 게 아니야. 사지가 멀쩡했는데 두 다리가 병신이 돼봐서 당신들? 그거 아니잖아. 사업하다가 깜빵 가봤어? 그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마누라가 하늘로 갔어. 호랩이야. 이런 그냥 진짜 그냥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야 내가. 나는요 어느 하나 대해서 감추지 않아요. 잘한 것도 없고 못한 것도 없지만 하고 싶은 데는 하고 살았다. 저는 내일 죽어도 솔직히 여한이 없을 정도로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았어요. 내가 몰라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한 사업은 있지만 하고 싶은데 못 해본 사업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게 딱 한 번밖에 없죠. 저는 제일로 아까운 게 시간을 버리는 게 제일로 아까워요. 돈은요 잃었다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타임 이즈 머니? 노, 아닙니다. 타임 이즈 머니는 니코르가 아니에요. 타임 이즈 머니는 부등호입니다. 예? 타임이 훨씬 큰 부등호예요. 이쪽이 돈이고요. 이쪽이 타임이면 이겁니다. 이거. 니코르가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을 갖다가 허비한다면 얼마나 저기 합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시간을 제일 잘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돈 잘 버는 거야. 돈 버는데 제일 활용하는 걸 시간을 제일 잘 쓴다고 우리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근데 저가 이 정도 먹어보니까요. 돈은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돈을 버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돈이 많다고 할 때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행복은요, 제가 보니까 얼마만큼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느냐, 얼마만큼 행복에 가까워지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얼마나 잘 아끼나.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나를 얼마나 잘 아느냐. 이게 첫째 행복으로 가는 거고요. 남이 보는 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게 두 번째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를 찾는 거라는 것이 바로 세 번째 행복인데요. 그게 바로 내 쪼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 성인들이 올 때는 제 말이 틀리다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태까지 내 쪼대로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년에 조금 이제 한 보름이 됐는데,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결심한 것들이 좀 무너지고, 좀 힘들어지고, 안 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항상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면서, 그거 자체도 하나의 인생이고 추억이 됩니다. 지금 아무리 고통스러워도요, 지나가 보면 별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이게 중증 장애자였을 때 정말로 죽고 싶었죠. 근데 지나 보니까, 병신으로도 살만해. 그리고 제가 쫄딱 망해도 봤잖아요. 쫄딱 망해봤을 때도 진짜 죽고 싶었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게도 한번 살아볼 만해.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정성보다도 그 집에 살아있는 개가 낫다라고. 마찬가지로 죽은 정성보다 살아있는 똥개가 낫다는 말처럼 우리 살아있는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살아서 천국을 못 살았는데 죽어서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살아서 천국 가십시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내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하느님이 다 심판해요. 본인이 심판하려고 하니까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다 하늘이 다 하느님께 의지하고 살고 부처님께 의지하고 살고 예? 또 천주님께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산다면 좀 더 행복한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행복의 지름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갖는 건데요. 맹목적인 신앙보다는 내 내면의 세계와 내 평화를 위해서 살아본다면 돈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삶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닥 욕심을 내지 마시라. 근데 지금 사는 게 좀 불편해. 내가 좀 뭘 좀 좋은 차 타고 싶어. 좋은 집에 살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예? 그게 내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올해 한 해 금융 열심히 단단하게 배우셔서 꼭 부자 되시고 옛날에 한 20년 전에 이 탤런트가 방송에서 광고 방송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그런 광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진짜 부자 되십시오. 그렇지만 그 부자가 안 됐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니까 우리 항상 도전하고 저는 그래요. 일을 갖다가 좋아서 했지 돈을 벌려고 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옆에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래요. 돈에 한장했다고. 또라이들 아니야. 날 잘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해. 나는 여태까지 일이 좋아서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거지 돈을 벌려고 일을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안 믿겨져요? 금융을 배우세요. 그러면 제 말이 이해가 됩니다.